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금의 대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주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시장의 주도주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종목들의 흐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상승률 탑10입니다. 신풍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특허 등록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 테마에서 코로나 테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소규모의 자금 이동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기록을 합니다. 현대로템이 12%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선과 방산이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거다.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날개 달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 현재 구간은 14만 원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사흘째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승무원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네, 달바글로벌. 올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할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흘째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주가 10% 넘어가는 급등세고요. 13만 3,6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인데요. 진원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코로나 컨셉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4,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주들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오늘 좋습니다. 주가 7%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우신시스템도 7,500원권 기록하면서 7% 넘어가는 주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밀려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동안에 좋았는데 지금 삐걱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IRA 조기 폐지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0% 넘어가는 급락세에 추가적인 약세와 함께 4만 1,000원대로 주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주단에서의 자금 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조기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워낙에 혼탁했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는데요.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가 밀립니다. 윌비스가 8.6% 약세권이고요. 이스타코도 6.8% 내림세입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신재생 컨셉의 종목인 그린케미칼도 고개 숙이게 되면서요. 현재 구간에 8,3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던 종목입니다.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서 5% 넘어가는 반락, 네, 24,0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죠. 오리엔트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정말 몰라보게 몸값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내려오는 속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구간 속에서 1,288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맥 그리고 정책 테마주 다 힘 잃었습니다. 이쪽에서 자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가온전선이 오늘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78,300원, 3.8% 내림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눈에 띄는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한가 내고 있는 V1대 현재 구간은 5,1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계 노벨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차페크상 기술 혁신상 수상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유에 있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린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특히 이 확진자 속도,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업체죠. 라파스도 오늘 상한가 갑니다. 네, 21,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의 또 히어로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을 만드는데 2028년부터 유리기판 도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최초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유리기판주들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PI가 오늘 대장으로 나서고 있고요. 현재 구간의 주가는 8,4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올라오는 종목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리기판이 많이 보이시죠? 네, 한빛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 이런 계열, 필옵틱스까지 해서 유리기판 전반의 강세가 나타내고 있고요. 거의 신저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던 SKC도 오늘 가볍게 오늘 상승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이 동향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보니까요, 유증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지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5억 규모의 유증 발표 있었고요.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유증 이슈 나오게 되면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 에코아이나 에르코스 그리고 꿈빛 같은 종목들도 함께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주의 주셨던 부분들에서 오늘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주도주를 밀고 가셨던 어떤 조방 쪽에서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미증시는 또 이제 빠졌는데 오히려 또 이제 우리 증시는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박스권 상단 혹은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서의 분기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눈에 띄는 쪽은 코스피 쪽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딱 21선 구간.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박스권 상단부에는 있죠. 박스권 상단부에는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 눌림 구간이 나오고 21선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장 계속해서 현재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맞추어서 우리가 박스권 상단부, 박스권 중단부, 박스권 하단부에 맞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뭐 1차적인 눌림 구간이 현재 21선 구간에서 지지받는 구간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또 여기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다시 가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박스권 중단까지 약간의 조정이 나오느냐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자체는 파악을 하고 갈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대형주 쪽에서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업종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방산의 눌림 구간이었습니다. 자, 2주 정도 전에 한번 이제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2주 정도 전에 방산주가 눌림이 나올 때 1차적인 61선 구간 눌림 구간이 나올 때 현대 로템을 예로 들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필두로 해서 방산주들은 이렇게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가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섹터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전에 현대로템 같이 이렇게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눌림 구간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또 이제 이 심리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방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나 저번 주에 조선 많이 강조드리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방산 혹은 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등등 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한 차례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수급을 새롭게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에 있는 조선주들 잡을 필요성이 매우 또 있어졌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중공업과 그다음에 뭐 HJ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은 모아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저번 주에 또 특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조선주들 저번 주부터 모아가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더 탄력을 기대를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이 수급을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로부터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혹은 뭐 HJ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더 노려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저가에 나가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림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탄력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조선주가 아마 이제 대장주들이 추가적으로 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같이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제가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특히나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잘 갔다가 오전에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왔다가 이제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한마디 더 했잖아요. 이제 원전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한마디를 또 하게 되면서 대체거래소에서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전은 이제 놓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또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강하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한 사이클이 돌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하나 정도 더 나오지 않는 이상 쉬어갈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깬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방산이나 조선을 접근을 했었던 것처럼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추세가 깨지고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이런 이 방산 같은 조선 같은 이런 움직임들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차분하게 눌릴 때까지 방산과 조선은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것처럼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뭐 코로나 쪽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또 이제 3포인트 시간에서 한 차례 언급을 드렸었던 게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도 업종과 이 상대적인 중소형주들의 스몰캡 종목군들의 순환매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저번 주부터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게 코로나 쪽이었죠. 저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랩지노믹스를 포함을 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한 차례 정도 더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 있으니까 진단키트 쪽 혹은 코로나 쪽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번 주에 들어간 수급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 시작하고 나서 술목캡 중에서는 현재 진단키트 쪽이 그대로 또 수급을 받아주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다시 수급을 좀 밀어 넣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에 코로나가 아시아권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또 이 휴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쪽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좀 수급을 좀 밀어 넣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코로나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후발주자를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진단키트에서도 저번 주에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출발을 해주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현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쪽이 코로나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쪽 한번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바로 유리기판이죠.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또 다 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기판 이제 또 오랜만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까? 또 기대감을 약간은 형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차례 더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옵틱스가 오랜만에 횡보세 그리다가 오늘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혹은 방산주
그다음에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주 제외하고는 현재 피롭틱스가 가장 크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종들 제외하고서는 지금 가장 크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게 현재 피롭틱스를 포함을 해서 유리기판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월요일 날에 새롭게 또 이제 순환매가 시작이 될 수 있는 한 주의 시작에 유리기판이 이렇게 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준다? 요거는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장인 피롭틱스를 포함을 해서 현재 흐름을 또 다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히 수급을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추세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쪽을 좀 노리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1선 구간까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탄력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대장주 위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의 향방을 계속해서 추적하게 되면서 그럼 정책 테마주에 들어갔던 자금은 다 어디로 흩어지게 될까가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B2가 굉장히 열풍이었고 역대 최대 투자 경보 종목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휘날레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나와가지고요. 이쪽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뭐 형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이제 수급이 조금 죽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맥주들은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일단은 수급이 살아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많이 위험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제 현재 대선을 약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위험하게 인맥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정책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태양광 쪽도 아직까지는 저는 뭐 죽지 않았다. 친환경 쪽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에 대한 드라이빙이 걸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저는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도 업종에 속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엮여서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또 이번 주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강력한 순환매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전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부분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 명쾌하게 답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과 같은 케이스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눌림목 공략 시에 매수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요. 적게 오면 아마 이 시간에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기판은 대장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는 정책주 안에서 기존의 주도주에 속할 수 있는 종목들은 따로 챙겨보자라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